및 네, 오늘 주원이가 아까 했어요. 일단은 우리랑 서원이가 낸 것 중엔 질문이 없어서 숙제 아니면 수업을 진행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겠습니다. 자, 이제 세 단원 들어가죠. 원개념. 우리는 스푼만 배웠는데 지금까지 어쩌다 수원을 가져오셨죠. 우리 반 스푼만 배웠는데 기다려봐. 선생님 진짜 실수로 필통을 못 들고 왔어요. 진짜 실수로 필통을 못 가져왔는데 과자는 사왔어. 빵꾸통째로 어떻게 하면 좋지? 뭐지? 내가 연상이 있네. 폴더에게 내가 연수증을 여기 있다. 하나 여기다 쓰세요. 그리고 자. 지금 거의 유치원 온 것 같은 느낌이. 자, 아이고 좀 무섭다. 자, 오늘 이제 적분 드디어 2단원 남았습니다. 12단원, 13단원. 그래서 이제 12단원 시작할 시간인데. 그럼 과연 또 드림랜드 안 꼈겠네? 어제 그렇게 늦게 갔으면? 네. 저 또 눈 안 보일 거 아니야? 저 눈뜨정님인데 또. 왜 앞에 앉으라니까? 써놓고 얘기하기 때문에 함수 fx가 닫힌 구간 A에서 B에서 연속일 때 무조건 연속이어야지 가능합니다. y는 fx하고 x축 그리고 x 이퀄 a, y 이퀄 a, x 이퀄 b b로 둘러싸인 넓이를 s라고 하면 이 넓이 s는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절대값 fx dx하고 같은 의미를 가집니다 라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는 약간 이미 우리가 배워서 왔지? 기하적 특성으로 해서 우리가 적분의 기하적 특성 때문에 나타나는 일인데 이거를 예시문항으로 저 말을 한번 해결을 해보도록 할게요. y는 x의 제곱 빼기 3x와 x축 및 x 이꼴 마이너스 1하고 x 이꼴 2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하시오라고 이렇게 문제가 나올 거야. 아주 기본적인 문제입니다. 자, 그럼 이게 어떻게 우리한테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냐면요. x제곱 빼기 3x를 좀 그려보자니
0,0하고 3,0을 지나니까 우리한테 fx가 이렇게 주어져 있을 거예요. 자, 여기 옆에 뭐라고 써있는 거예요? x축 및 이 눈뜬장님이요. 자, 문항에서 나한테 마이너스 1하고 2라고 했으니 2라는 값이 한 이쯤에 있을 거고요. 마이너스 1이 한 이쯤에 있다 라고 하면은 우리가 지금 보게 되는 면적은 요 면적이 있고요, 요 면적이 있겠죠. 왜냐? fx하고 x축 그리고 선분 두 개로 둘러싸인이라고 하니까. 괜찮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요 식을 그대로 인티그랄 저 값을 구하려고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fx dx를 해버리면은 안 됩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왜냐면 넓이라고 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첫 번째 넓이와 두 번째 넓이를 좀 따로 보셔야 돼요. 이유는 이쪽에 있는 넓이가 플러스인데 양수의 값으로 나올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저 친구는 인티그랄을 구사했을 때, 적분 구사를 했을 때 양수로 표현될 거예요. 하지만 여기 주황색으로 선생님이 테두리를 잡은 이곳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이 친구는 그냥 우리가 적분으로 계산을 하려고 하면 음수가 튀어나올 수밖에 없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아까 접어서 올리는 무슨 얘기입니까? 요거 이렇게 접어서 올려서 요 녀석을 가지고 여기 계산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하는 이 보라색이 바로 절대값 fx를 사용하자 라는 얘기인데, 사실상 이 얘기 저 얘기 다 했지만은 결론적으로는 그러면 잘라서 계산할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우리가 절대값을 취하면서 그래프가 뒤집어진 요 0에서 3까지라는 범위는 결국은 밑으로 위로 볼록인 그래프, 즉 마이너스 곱한 다른 식에 대한 그래프였단 말이야. 그거는 구간을 나눠가지고 계산하고 있다고 봐야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계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마이너스 1에서 2까지 절대값 fx를 계산하는 건데, 이 계산을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양수인 구간 fx가 양수인 구간은 그대로 가져가시고 fx가 음수인 구간 0에서부터 2까지일 건데 거기에서는 마이너스를 하나 달고 나오니까 우리의 계산은 이렇게 되겠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그죠? 괜찮습니까?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거를 식으로 바꿔가지고 적분까지 빠르게 한번 해볼게요. 3분의 1의 x의 세제곱이 될 것이고 마이너스 2분의 3의 x제곱에 대해서는 마이너스 1과 0을 대입하면 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밖으로 끄집어낼게요. 그래야지 보기가 조금 더 눈에 편하게 들어오니까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3의 x의 제곱 0에서 2까지 이렇게 정리된 식을 계산하면 답이 나온다는 거지. 자, 그럼 여기에 대한 계산을 한번 해볼게요. 0 넣는 거 의미 없으니까 마이너스 괄호치고 마이너스 1 대입해보자. 마이너스 3분의 1이 될 거고 플러스가 아니죠. 마이너스 2분의 3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마이너스 괄호치고, 자, 이 친구는 이제 2만 대입하면 되겠네. 자, 3분의 8 그리고 마이너스 6. 우리가 이제 표현을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자, 선생님 이거 따로 써는 식을 따로 써는 이유가 뭐 때문이냐면요, 앞에 거부터 계산해 보면서 내가 이게 어떤 느낌인지 좀 보자는 거예요. 자, 마이너스가 지금 여기 있는 빼기 때문에, 요거 빼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라 가지고 플러스가 될 거니까 앞에 있는 이 수는 2가 되고 9가 돼서 11, 6분의 11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자, 여기 뒤에 있는 값은 마이너스 3분의 10. 즉 우리가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거 있죠. 요쪽 첫 번째 구간에서는 플러스가 나오고 두 번째 구간에서는 마이너스가 나올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값을 취하게 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곱하고 있는 거야 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네,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식의 값은 6분의 11 더하기 6분의 20, 즉 6분의 30이다.
이렇게 정리해서 끝내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런데 이렇게 이제 계산을 하고 나서 잠깐 좀 더 우리가 관찰이라는 걸 해보자면은 굳이 내가 이거를 절대값이라는 걸 이용할 필요가 있을까도 한번 고민해 볼 만합니다. 왜냐면은 내가 여기서 자를 거란 말이야. 잘라가지고 이쪽 범위랑 이쪽 범위를 따로 쓸 거는 이미 처음부터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면 처음부터 구간을 나눠서 그냥 표현하는 게 더 빠르지 않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지. 그러니까 구간을 나눠서 그냥 계산을 시행을 하고요. 계산이 시행이 된 다음에 음수가 나오는 녀석이 있으면 그 앞에다가 마이너스 하나 곱해가지고 플러스화 시키는 것도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기에는 괜찮은 방법이 된다는 거야. 가인이 괜찮아? 알았어. 자, 해서 우리가 드디어 이제 넓이에 대한 개념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절대값이라는 걸로 양수화 시켜서 계산의 합을 구하고 있다라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좋아요. 자, 그러면은 지워도 되죠? 자, 이번에는 조금 특이한 거 하나를 먼저 하나 보고 갈게요. 자, 그런데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넓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그러니까 넓이라는 거를 약간 응용의 개념으로 우리가 받아들이시면 좋거든? 그 중에 하나가 이런 얘기예요. 자, 예시문학은 아니고 fx가 우리 친구들한테 수2 과정을 배우면서 가장 많이 나오는 함수는 3차 함수하고 4차 함수입니다. 자, 그럼 그 중에서도 fx가 3차 함수일 때 이 3차 함수라는 녀석이요, 결론적으로는 점대칭하거든요. 자, 그 점대칭에 대한 얘기를 잠깐 좀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3차 함수가 이런 식으로 생겼단 말이에요. 그죠? 이렇게 생겼을 때 이 중간에 있는 어떤 한 점에 대해 가지고 이 그래프는 대칭합니다. 그러면 여기를 대칭한 점, 대칭점이라고 볼 수가 있고, 대칭점이 만약에 X축에 딱 맞아 들어갔다 칩시다. 자, X축에 딱 맞아 들어갔다고 하면은 여기에 A하고 B하고 C를 기준으로 봤을 때 B는 2분의 A 더하기 C라고 하는 결론을 내릴 수 있어요, 우선. 자, 이렇게 하나의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 가지고 넓이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점대칭하기 때문에 위에 있는 저 노란색 넓이하고 요 밑에 있는 파란색의 넓이가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인티그랄 여기 위에 이쪽을 S1이라고 이거 S2라고 하면은 결론적으로 S1과 S2가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우리가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플러스고 이건 마이너스잖아. X축 때문에. 이 X축이라는 존재 때문에 얘는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인데 절대값이 같은 거죠. 따라서 인티그랄 A에서 C까지 fx dx를 하시면은 0 나옵니다. 이렇게도 결론 내릴 수 있고요. 자, 그런데 우리 친구들이 이상하게 이 점의 정체를 알고 있어요. 자, 이 점이 무슨 점이냐면은 바로 변곡점이에요. 드디어 이 친구의 이름은 변곡점이었던 거다 이렇게 밝혀지게 되는 거지. 3참수에서는 저 변곡점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비율 관계에 대한 얘기도 좀 많습니다. 한번 잠깐 복습을 좀 하고 넘어가는 게 나을 거라. 자, 여기에 대한 변곡점에 대한 거를 옆에 곁다리 복습을 좀 하자고 하면요, 내가 가지고 있는 3참수가 있는데 이거는 복습. 자, 복습 내용에서 우리가 어떻게 봤냐면 여기 극점 하나를 기준으로 해서 평행한 x축에 평행한 선분을 그었을 때 여기에도 분명히 변곡점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부터 변곡점까지와 여기서 극점까지의 거리, 이거 세 개가 모두 다 길이가 같습니다. 1대 1대 1이에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 문제를 풀 때 이런 식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어. 그냥 앞에서 몇 번 보여준 건데, 예를 들어서 여기가 1,어쩌고야.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1,4라고 할까? 1,4라고 하고요. 여기가 3, 얼마가 좋을까? 3,2라고 할까?
대충 아무거나 막 잡고 있는 겁니다. 자, 3,2라고 잡읍시다. 그랬을 때 여기에서 여기까지 거리 2칸이면 이게 한 칸이니까 여기가 4,4가 됨을 우리가 결론적으로 알 수 있겠죠? 자, 거기에다가 여기 변곡점에 대해서 이게 점대칭하다 했잖아요. 따라서 이 변곡점은 얘들의 중점이에요. 얘들의 중점이 되다 보니까 2,3이다. 이런 식으로 잡을 수 있다는 거고요. 여기에 대한 거리에 대한 비율은 1대1대 1이 된다라는 것까지. 요거는 미분할 때 정말 많이 사용되니까 계속 나올 거라서요. 중간중간 나올 때마다 한번 더 소개를 해줄게요. 자, 저는 대응했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제 넓이에 대한 얘기를 조금 더 해보자. x축과의 넓이가 아직 안 끝난 거라. 우리가 넓이가 나오는 패턴은요, 총 3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x축 위에 모든 게 존재하는 상황, 그리고 x축 아래에 존재하는 상황, 그리고 마지막으로 x축을 뚫고 당기는 상황. 이렇게 좀 3가지 범위가 나타나게 될 거고요. 이 친구들을 모두 다 fx라는 함수였다고 합시다. 자, 이렇게 fx라는 함수를 가지고 있을 때 여기의 점이 a고 여기가 b라고 하면은 이 중간에 있는 넓이를 우리가 지금 s라고 잡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 s라는 친구가 우리는 어떻게 보면 된다? 이때는 a에서 b까지 fx dx를 그냥 정리하면은 답이 나올 거예요. 이렇게 된 거죠. 자, 근데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다 좋아. 여기 있는 이 넓이를 s라고 하자. 라고 해서 이 s를 구하기 위해서 적분해서 정적분하고 우리가 정의가 겹치니까 이렇게 쓸 수 있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썼는데 문제는 이게 음수 나오겠지. x축분 아래 있으니까 따라서 마이너스랑 곱해주면 되겠죠. 이런 상태가 될 거고요. 자, 이 친구는 지금 범위가 a, b, c로 나눠질 거고 s1과 s2가 있을 거라서 S1에서는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그냥 가져가서 쓰면 되는데 S2에서 문제가 되죠. 마이너스를 붙여야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B에서 C까지 fx dx 이렇게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우리가 따라서 전체 S가 S1 플러스 S2라고 하면은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fx dx에서 마이너스 인티그랄 B에서 C까지 fx dx 이 식을 가지고 우리가 정리를 하셔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하면 x축과의 교점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라는 거고요. 내가 자, 필기 한번 해보시. 필기 다 됐어요? 필기 아직 안 되죠? 자, 필기 잠깐 해보시는 동안 선생님이 이거 하나 찾을 수 있을까? 내가 지금 너희 필기 끝날 때까지 주고 어디 갔나? 이거 찾기가 어렵네요. 네. 요거 다음 주제에 연결되는 문제가 있는데 요거 문제 가지고 해야겠다. 네. 아직이죠? 다 됐어요.
그러면 자 이번에는 x축에 대한 얘기를 했으니까 이번엔 y축하고의 넓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자 우리가 x축을 기준으로 해서 넓이에 대한 계산을 좀 많이 하거든. 그래 거기에 대한 공부가 주력으로 이루어지는데 얘가 이렇게 나오면은 생각보다 꽤 어려워집니다. 이렇게 나왔을 때. 자 그래서 거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하셔야 돼갖고 자 이거는 그러면 관념적으로 우선 어떻게 됐다는 얘기냐면 내가 지금 현재 x축과 y축이 존재한다 했을 때 원래 뭐 이렇게 생긴 함수는 없어요 사실. 근데 이게 함수라 칩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 함수가 있다고 하면 나 감자 좀 먹어. 감자 잠이 들어오지 않을까? 뭐라도 하나 씹고 있어. 다 먹었어 혹시? 좀 씹으면서 있어봐. 저거 또 밤새 와가지고 또. 자 여기서 우리가 A에서 B라고 하는 면적, 요쪽 면적에 대해서 요 면적을 한번 구하는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 자 지금 여기에서는 우리가 y 꼴 fx라고 하면은 이 친구는 지금 함수가 아니죠. 왜냐면은 이렇게 그으면 여러가지 x값 하나에 y값이 너무 많이 매칭되게 돼 있잖아. 따라서 이거는 지금 현재 얘는 함수가 아닙니다. 따라서 y는 fx가 아니라 x 이퀄 gy다. 자 이렇게 쓰면 이건 함수죠.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이쪽에서 입력을 하고 이쪽을 지금 현재 결론으로 쓰겠다는 얘기야. 즉 이 얘기 자체가 y를 지금 정역으로 하고요 x를 치역으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되니까 그러면 얘를 이렇게 90도 돌려가지고 생각을 해보시면은 여기가 y가 되고 여기가 x가 되고 여기가 y가 되는 상태에서 이렇게 되어 있고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gy라고 하는 식이라고 보시면 되겠지. x 이퀄 gy라는 식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정리할 수 있고 이렇게 돼야지 함수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한 이제 함수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우리한테는 진행이 될 건데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는 저 면적을 A에서 B까지 gy, dy라고 해야 되겠다, 그치? 왜냐면 이번에는 x의 자리를 y가 지금 대신하고 있죠. 대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쓸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럼 이렇게 쓰여졌을 때 이 앞에 붙는 위 끝과 아래 끝은 y의 범위가 되고요. 자 그리고 여기 있는 gy는 y에 관한 식일 거야. x는 무슨 y다 이렇게 관한 식일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dy가 뭐다? 네, 적분되는 피적분 문자를 말하게 되기 때문에 y에 대해서 적분할 거다. 자, 요거를 우리가 y에 대해서 적분이란 뜻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뜻이라고. 자, 저런 뜻으로 우리한테 쓰여져 있는 거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된다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요 식에서 다음으로 넘어갈 때 그러면 예를 들어보자. 우리가 볼 식 중에 하나가 아마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거든. 1에서 2까지 x, dy 이렇게 나왔다고 했을 때 여기 앞에 있는 1하고 2라는 거는 다시 말해주면 y의 범위가 되고요. dy라고 써있기 때문에 y에 대한 적분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x는 뭘까? 이게 상수입니다. 저 x는 상수라고 보셔야 돼. 가연아! 오늘 가연이랑 100번 부르게 생겼다. 자 여기서 x가 지금 y로 써있기 때문에 가연아 그쪽으로 가면 더 잔다 요러고 있어. 가연아 불렀더니 막 이래버리면 어떡해. 응? 자 가연아 정신을 어떻게든 차려보자. 너 그냥 커피를 사오지 그래니. 돈이 없어. 혹시 살 돈이면 커피 살 수 있지 않니? 너 내가 무슨 편의점 물가도 모르는 줄 아나 본데 나 좀 편의점 잘 가거든? 응? 어이가 없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상수기 때문에 얘는 x 곱하기 y로 이렇게 바뀌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2x 빼기 x가 되기 때문에 그냥 x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정리가 될 거다 라고 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즉 여기에서 우리가 지금 y를 쓰고 있는지 x를 쓰고 있는지에 따라서 내 문자들이 누가 원래 x가 좀 상수가 아니었던 애가 막 상수가 되기도 하고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질 거야 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얘기고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것도 그냥 그려보자고 하면은, 그러니까 면적이 이렇게 됐으면 이게 x equal gy 이런 식으로 나올 거라고. x equal gy라 나왔을 때 여기를 얼마로 잡아놨나? d하고 c로 해놓으셨네. c하고 d였다고 하면은 따라서 여기서 x는 인티그랄 c에서 d까지 gy di가 될 거고, 자, 역시 이번에도 여기 x축이고 여기 y축이에요. 지금 y축인데 이번에도 역시 이렇게 우리가 x equal gy가 만들어질 수도 있잖아. 그럼 요 밑에 있는 면적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역시 c하고 d라고 하면은 저 s가 인티그랄 c에서 d까지 gy dy는 맞는데 마이너스 있겠죠. 이거 음수니까, 이쪽에서 x가 음수니까 여기에 있는 면적 자체가 음수로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까랑 똑같습니다. 이번에는 이렇게 꼬고 지나갔다고 합시다. 꼬아서 지나갔을 때 여기 a하고 여기 b하고 여기 c라고 하고, 이번에 x equal gy라고 하면은, 자, 여기서 너비 s라고 하는 게 우리가 지금 이 친구는 음수고 이 친구 양수기 때문에 인티그랄 a에서 b까지는 gy dy를 그대로 가져오시면 되고, 인티그랄 b에서 c까지 gy dy는 음수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다가 마이너스 하나 곱해야 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된다는 거죠. 접어. 자,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예시문항 잠깐 풀어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겠네. 아니구나, 아직. 여기에 대한 예시문항 하나 보고 얘기하면 되겠다. 요 문제입니다. 대단한 얘기가 없어요. 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을 x는 4-y제곱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고, x는 gy 형태죠. 자, 지금 선생님이 바꿔놓은 게 x equal gy의 형태로 바꾼 거예요. 형태로 바꾼 거고요. 요 면적을 구해달라고 했기 때문에 y축하고 둘러싸인 곳이라, 내가 가지고 있는 y의 범위가 그러면은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발생을 하고 4-y제곱이고 dy다 이렇게 표현하면 된다는 겁니다. y축을 지금 x축처럼 생각해서 뒤집어 생각하시면 제일 편합니다. 자, 그래서 쌤이 이걸 위에다 그린 이유가 90도 회전해서 생각해 보시면은 얘는 y축이 이렇게 내려오고 x축이 위로 가 있지만 결국은 이차함수죠. 이차함수 4고 2고 마이너스 2고 요 면적 구해달라는 얘기로 바뀌기 때문에 문자의 변화만 있었다 이렇게 느끼시는 게 맞다고 봐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해 가지고 우리가 계산하고 마무리 지으면 되는데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인데 이거 우함수죠. 우함수기 때문에 얘는 2 곱하기 0에서 2까지 4-y제곱 dy를 계산하는 거고, 그러면 2 곱하기 4y 마이너스 3분의 1의 y의 제곱 세제곱 0에서 2까지가 되니까
결국 2 곱하기 8 마이너스 3분의 8 그러니까 3분의 16, 3분의 32 나오면서 끝나는 문제가 된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겁니다. 가연아 오늘 한 100번 부를게. 아유 아주 그냥 정도 읽었어. 어디까지 썼어 가연이? 필기 다 했어? 아니지. 자 수행평가한다고 방장일이 얼마나 큰 폐해를 가져오는지를 우리 가연이가 또 가연 그 수행평가 언제 나온 거야? 언제요? 국어 수행 오늘 준비했던 그 국어 수행은 언제 수행평가가 발표가 된 거야? 저번 주에 그 부분 이건 수행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시키는 거예요. 그거 안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래? 네? 그건 기말법이에요. 근데 모든 학생이 다 하진 않을 거 아니야. 4명만. 그러니까 가위가위 왜 가위바위보를 그러면 져서. 8명한테 진 거야? 우와 그럼 몇 번을 가위바위보 몇 번 한 거지? 그냥 선생님이랑 해서. 아 쌤이랑 해가지고 진 거야? 가위바위보 연습을 좀 해. 어떡하겠어. 아이고 필기가 산으로 가네. 얼마나 피곤할까. 빨리 해봐. 서원아 저거 아니 서원이랑 나한테 가연아 저거 이거 문제 뭐 했어? 언제 했어요? 이거 문제인데 안 했지? 자 써봐 빨리. 아이고 이거 아니지. 이차함수와 넓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네요. 알고 있으면 이게 이제 공식화되어 가지고 나오는 거 하나 얘기를 하게 될 겁니다. 자, 요거 밑에 넓이 구하는 걸 한번 선생님과 같이 잠깐만. 가연이 이거 다 했어? 자, 선생님하고 저 문제에 대한 증명을 한번 해볼 거예요. 저기서 이제 결론적 공식 하나가 튀어나오게 될 거거든요. 자, 그 공식에 대한 얘기 좀 해보도록 할게. 자, 우리가 이 s라는 게 마이너스 붙이고 인티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a에 x의 제곱 마이너스 알파 플러스 베타 x 플러스 알파 베타 dx 이렇게 돼 있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마이너스 자 이제 드디어 적분에 들어가 봅시다. 3분의 a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 x의 제곱 플러스 알파 베타 x 쓰게 될 것이고 알파와 베타라고 쓰였잖아.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계산을 해볼 건데 저 마이너스는 밖에 놔둘게요. 자 3분의 a의 그러면 베타의 세제곱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 플러스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베타 제곱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리고 플러스 알파 베타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다. 요렇게 일단
표현을 바꿔서 쓸 수 있겠죠. 자, 정말 열심히 이제 또 정리를 해볼 건데 딱 보니까 일단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공통인수이므로 마이너스에다가 베타 빼기 알파를 밖으로 끄집어낼게요. 자, 끄집어내가지고 우리가 또 요거를 정리를 해보니 3분의 A에 잠깐만. 와, 큰일 났어요 여러분. 여기 A가 다 빠졌어요 지금. 아, 그래갖고 A를 묶어내면 되죠. 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다. 마이너스 A. 자, 이제 A 다 묶어낼게요. 얘들이 다 A를 가지고 있어가지고 이거 분배하고 제가 안 하고 지금 선생님 혼자 잘못했어요. 자, A를 밖으로 끄집어냈어야 되는데 저걸 안 해갖고. 자, 그러면은 A로 묶어내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까지 묶어내면은 첫 번째 요식에서는 베타 제곱 알파 제곱 베타 제곱 플러스 베타 알파 플러스 알파 제곱 이렇게 표기가 될 거고요. 여기에서 또 꺼내보고 나서 안에 있는 거 써보니까 2분의 알파 플러스 베타의 제곱만 남게 되겠지. 그리고 여기서 또 끄집어내가지고 쓰고 나니까 플러스 알파 베타 이렇게 정리가 될 겁니다. 정리 잘했나? 확인 좀 할게요. 중간에 이거에 마이너스인데 플러스로 썼냐? 아, 이거 계산을 해놨고 이러네요. 늘 그래왔죠? 자, 하루 이틀이 아니라고 우리 친구들이 미안해. 좀 더 계산을 깔끔하게 하도록 노력해볼게요. 자, 이거를 6분의로 해가지고 다 엮어봐야 되는데 알파 베타로 쓰면 좀 더 편할 것 같으니까 아이고 알파 제곱이지. 마이너스 알파 제곱 플러스 2알파 베타 플러스 베타 제곱 바로 닫고 여기는 3배. 길어 6알파 베타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 밖에 끄집어낸 상태에서 내부의 의식은 6분의가 되는데, 자, 마이너스 알파 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6이니까 사라지고 플러스 2알파 베타 그리고 마이너스 베타 제곱도 있죠? 여기 마이너스 3이 있어서 마이너스 베타 제곱 이렇게 정리가 되어버립니다. 6분의. 따라서 이 친구에 대해서 마이너스하고 6도 밖으로 끄집어내니까 6분의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라고 돼 있고 요 위에 있는 식의 마이너스를 끄집어내가지고 계산을 하면은 베타 마이너스 알파 제곱이 되죠. 완전 제곱식이니까. 따라서 우리는 여기에서 6분의 A의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고 하는 결론이 내려져요. 이거는 순수하게 그냥 저 식을 계산을 해보니까 그렇더라거든. 자, 근데 계산을 다 했는데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이 값은 당연히 지금 음수일 겁니다. 왜냐면은 내가 요 밑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거니까. 그지? 자, 그러면 내가 여기까지 양수일 겁니다. 왜냐면 마이너스 곱해서 왔으니까. 근데 우리가 이런 문제를 풀 때 이거랑 똑같이 생겼는데 위로 이렇게 볼록인 애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때는 마이너스 곱할 필요가 없죠. 그 말은 그럼 이렇게 해결하기 제일 낫지 않을까? 절대가 이런 식으로. 어차피 저 A값이 양수냐 음수냐에 따라가지고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붙이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따라서 우리가 여기에서 얻어내는 결론 하나가 넓이는 2차 함수에서 넓이에요. 2차 함수에서 두 근 사이의 넓이 S가 6분의 절대값 A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세제곱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베타 마이너스 알파를 써야지. 베타가 더 큰 값이에요. 그래서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공식이 나오게 돼. 그래서 우리가 2차 함수에서는 굳이 두 근에 대해서 둘러싸인 넓이가 나온다고 하면은 두 근에 대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해서는 굳이 이렇게 계산을 쭉 길게 하지 마시고 이 공식을 가지고 문제를 풀어보는 게 어떻겠니? 라고 제안이 되는 거다 라고 보시면 돼요. 자, 제시된 내용 한거가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여기에 따라 가지고 또
2차함수만 있냐? 아니 3차함수도 있어요. 근데 3차함수는 더 특이해야 됩니다. 자, 3차함수는 얼마나 특이해야 되냐면요. 이 정도는 특이해 주셔야 쓸 수 있어서 이거는 따로 유도하지 않고요. 바로 결론 공식으로 갈게요. 즉, 내가 가지고 있는 fx가 a에 x-알파의 제곱 x-베타 즉 접하는 중근 하나에다가 내가 실근 하나 가지고 있는 넓이에 대해서 얘기할 때예요. 그렇게 되어 있을 때 이때 이 넓이 s가 인티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x dx가 될 건데 이 계산의 정리 결과가 어떻게 되냐? 아까 같이 쫙 쓰면 돼. 써보면은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4제곱 됩니다. 자, 요거는 거의 안 나와요. 거의 안 나와가지고 그렇게 중요도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우리 친구들이 그냥 계산을 하기가 너무 싫은 학생들은 좀 외워두면 좋아. 언젠가 한 번 나오면 그때 써먹으면 빛이 있는 거니까 그때 가서 밸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서. 근데 2차 함수에 대한 거는 굉장히 자주 나오니까 요거는 공식을 좀 암기해 놓는 게 좋을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겠지. 자, 그러면 이제 드디어 예시 문항을 하나 둘 셋 넷 네 문항 보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지도록 할게요. 넘어가 됩니까? 오케이. 첫 번째, y는 ax-x제곱과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방금 봤던 공식 이용하고 나온 문제입니다. 넓이가 넓이 가라고 써야지. 2분의 9일 때 양수 a의 값은 얼마일까요? 가 첫 번째 문제예요. 두 번째, 저거는 방금 공식 그냥 구사하면 바로 답 나오니까 그냥 금방 생각해 보시면 돼. 자, 그러면 저건 해보시고 있고, 두 번째가 최고차는 요수가 마이너스 1인 이참수 fx가 인티그랄 0에서 2020 fx dx하고 인티그랄 3에서 2023 2020이네 20 fx dx를 만족하고 f3이 0일 때 y는 fx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팔이 하나 아프군요. 오줌 실수 X에 대하여 x 곱하기 x는 인티그랄 0까지 tf t dt
만족시킬 때 y는 fx와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 자, 우선 요거부터 해보도록 합시다. 네, 첫 번째 건 속해법 때문에 선생님 바로 갑니다. 자, 아래로 블록이 이차함수도 아니죠. 위로 블록이네요. 위로 블록이 이차함수가 있는데 여기에서 극이 0하고 a라고 주어진 상태의 이 s를 구하는 겁니다. 인티그랄에 대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어요. 6분의 절대값 a가 저기서 말하는 절대값 최고차는 개수니까 마이너스 1이 될 거고요. a 빼기 제로의 세제곱 이렇게 했을 때 이 값이 2분의 9야 라는 얘기가 되기 때문에 따라서 a의 세제곱이 27이네요. 따라서 a는 3이다. 바로 튀어나오고 끝납니다. 이건. 네. 나머지 두 문제는 제가 한번 먼저 해보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아무튼 정신 차려봐. 근데 잠은 아예 못 잔 거야? 응? 몇 시간 자긴 잤어? 2시간? 안 잤네. 두 번째 문제 첫 번째 저녁공 0에서 2020. 2020. 사실 이제 이거는 좀 약간 속임수가 있습니다. 조금 맞습니까? 보자. 기본적으로는 조금 근데 여기 처음 봤을 때 무슨 말인지 모를 확률이 높죠. 문제 자체를 보면. 요거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해석해 볼 거만 보여주고요. 그 다음에 푸는 거는 우리 친구들 한번 해봅시다.
자, 최고차항 개수와 마이너스의 이차함수가 뭐 0에서 2020이래. 엄청 큰 수를 얘기하고 있네. 0에서부터 2020이라고 하면은 굉장히 큰 수고, 근데 여기서 여기까지 정적분한 값이랑 3이라고 하는 어떤 지점에서부터 정적분한 값이 같다는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은 내가 이렇게 보시는 게 합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 하나 해보면, 3을 조금 더 멀리 쓸게요. 최고차항 개수가 마이너스 1이라 했으니까 어디선가 출발해가지고 올라가던 2차 함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리고 어디선가 떨어지는 이런 느낌일 건데, 이 상황에서 여기에 걸려있는 넓이랑 3 때문에 만들어지는 이 넓이랑 둘이가 같으면 인티그랄 0에서 3까지가 0으로 그냥 사라져버리죠. 자, 그 말은 내가 3부터 적분을 하는 거나 0부터 적분을 하는 거나 당연히 동일한 값이 나오겠지. 왜냐면은 0에서 3까지가 0이니까. 왜 그런 얘기가 형성이 되냐라고 하면 이렇게 된 거지. 인티그랄 0에서 2020까지 fx dx라는 녀석을 우리가 한번 쪼개서 써보자고. 0에서 3이라는 기준을 줬으니까 나한테 0에서 3까지 fx dx하고 플러스 인티그랄 3에서 2020까지 fx dx다. 이렇게 우리가 적분의 범위를 좀 쪼개서 쓰는 건 당연히 할 수 있겠다. 그죠? 썼는데 우리한테 가지고 있는 조건이 요 녀석하고 요 녀석이 같다고 했으니까 결국은 얘가 0이 되는 수밖에 없네. 따라서 인티그랄 0에서 3까지 fx dx는 0임을 우리한테 시사하고 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우리가 1차적으로 알아냈다라고 하시면은 여기에서부터 이제 문제를 풀면 되는데, 내가 여기 3이라 했고 여기가 근이니까 요거 근이라고 생각하고 하나의 k라고 좀 잡아봅시다. 그러면 왜냐면 내가 식을 잡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야. 내가 요거 두 개 가지고 식을 잡자고 하니 저 fx라는 녀석이 마이너스 곱하기 x 마이너스 k 그리고 그 얘기를 해야 되는구나. 잠깐만, 해야 되나? 아니 되지 않나? 잠시만요. F3이 0이라는 조건이 있었군요. 그림을 다시 그릴게요. 아까 내 설계가 처음 설계가 생각했던 설계가 맞았구나. 다시 할게. 그러니까 그림이 좀 별로예요. 식은 다 맞아요. 저렇게도 맞아. 주원이가 영상 봐야 되는데 선생님 왜 저래 이러겠다. 그러니까 여기서 아까 출발해가지고 3이라는 곳에 떨어지고 2020이 이쯤에 있는 거고, 그럼 3이 여기 있고 이렇게 됐을 때 우리가 요 면적하고 놀랍게도 이 면적의 값이 같다는 얘기죠. 값이 같다는 의미인데 사실상 식으로 풀어서 가보면은 당연히 맞는 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있는 요 값을 k라고 잡자라고 하면은 x-k에다가 x 빼기 3 요 정도로 우리가 식을 꾸밀 수 있는 상태가 될 거고요. 여기에 따라서 인티그랄 0에서 3까지 마이너스 괄호치고 x제곱 마이너스 kx 빼기 3x 플러스 3k dx가 0이다. 요거 이용하면은 k 값이 나오겠다. 그죠? 자, k 값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야 되니까 따라서 s는 6분의 절대값 마이너스 1에 3-k의 세제곱 공식 써서 마무리 지으면 되겠다. 그죠? 네, k 값만 구해보시고 그 다음 넓이로 답까지 도달하시면 될 거예요. 네, 요거부터 먼저 정리합시다. 가연! 가연아! 왜 죽었네? 가연아! 가연아! 어떡하냐? 큰일이다, 큰일이야. 아이고, 우리 가연이 어떡하면 좋아, 우리 가연이. 그래, 필기라도 일단 해보자.
가연이 그 영상 다시 봐. 전에 거는 아직 못 봤지? 봤어? 그 이제 요것도 보면 돼. 오늘 주원이 때문에 올라갈 건데 그냥 전체 공개로 올려놓을게. 뭔가 이제 막 암호처럼 보일 거니까 이따 영상 한번 더 보자. 사실 이 문제는 되게 쉬워요. 그래가지고 요 문항은 양변 미분하면 fx가 바로 밝혀지니까 요거까지 한번 해보세요. 필기할 기록도 없어. 어떡하면 좋아. 어쩌냐. 뭐 시험은 어떡하냐 이래갖고. 응? 시험 칠 때도 조다가 놓치는 거 아니야? 그럼 영상 다 봤어? 전체 다? 그러면 오늘 시험은 그래야 좀 칠 수 있겠네. 그러면 그 문구는 못하겠다. 또 두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미분하면 fx 나오죠. 잘못 썼나 혹시? 잘못 썼네. 프라임 안 붙였다. 안 나오는데 하고 있었겠네 우리 애들이. 플러스 F니까 빠르게 좀 풀이하고 끝낼게요. xf 프라임 플러스 f는 xf 프라임 플러스 x의 제곱 마이너스 2x 빼기 8이 될 거라 사라지면서 그냥 fx가 완성이 되어 있는 상태가 되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가 x-4고 x 플러스 2로 인수분해되는 형태라 하필이면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위로 블록인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고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지. 아래로 블록인 상태가 되어 있을 것이고 여기가 마이너스이고 4구나. 이거면 좀 구해달라는 얘기였구나. 따라서 S가 우리가 오늘 배운 공식을 계속 써먹는 게 오늘의 학습 목표기도 하니까 4 마이너스 플러스 2의 세제곱 그럼 36 하면서 끝나면 됩니다. 자, 딱 두 문장 보고 쉬는 시간 잠깐 가질게요.
이번에 볼 거는 이렇게 두 개인데 여기서부터는 좀 이제 말 가지고 추론하는 문제들이 좀 많이 출현할 거야 지금부터. 네, 그래서 그런 얘기를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한번 보고 그냥 바로 할게요. 자, 오른쪽 다음 그림과 같이 저런 이차함수가 있는데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말합니다. 또 노란색으로 표현했어요. 넓이 a를. 자, 그리고 이 곡선과 x축으로 둘러싸인이라고 하면은 여기를 말해요. 여기를 넓이 b라고 합시다. 근데 a 대 b가 1대2라고 줬다. 그치? 그러면 a 대 b가 1대2인데 자 여기서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거는 잘랐을 때 이거 두 개의 넓이가 동일하지? 그럼으로 인해서 우리가 얘랑 노란색이랑 넓이가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셋 다 넓이가 똑같다는 얘기인데 그럼 굳이 이걸 구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여기에서 우리가 넓이가 같음을 알았기 때문에 0에서 3까지 fx dx가 0일 수밖에 없죠. 자, 그래서 우리가 fx dx가 3분의 1의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의 제곱 플러스 ax 0에서 3까지가 0이다. 3 대입하니까 9되고요. 마이너스 27 플러스 3a가 0이구나. 굉장히 간단히 나오는 문제였습니다. 여기에 a가 6이구나 이러면서 끝나는 문제가 되겠어요. 자, 두 번째 문제도 그냥 빨리빨리 보고 일단은 정리해 놓는 게 나을 것 같아서 보고 가보도록 합시다. 자, 지금 우리한테는 이렇게 면적이 구해져 있는 상태고요. x축으로 둘러싸인 넓이라고 되어 있는데 요 면적하고 요 면적이라서 따로 구해야 된다. 그죠? 따로 구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어요. 따라서 s가 인티그랄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x 플러스 1 이거 전개를 안 해보셨네. 바로 보는데? 여기서구나. 자, x-a, x 빼기 1. 이거 전개해야 됩니다. 좀 이따 전개할게요. 마이너스의 인티그랄, 여기 음수니까 마이너스 하나 붙입시다. a에서 1까지 x 더하기 1, x 마이너스 a, x 빼기 1, dx에 대해서 우리한테 문제를 풀어줘 라고 나온 거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준식이가 좀 전개되는 게 필요해가지고요. 여기다가 잠깐 정리하면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ax의 제곱 마이너스 x 플러스 a 요게 항이 이렇게 4개가 분절돼서 각 차수를 대표하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해보시면 따라서 우리가 보자 4분의 1의 x의 4제곱 빼기 3분의 a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ax 마이너스 1에서 a까지 그리고 마이너스 인티그랄 똑같은 식이에요. x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a x의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1의 x의 제곱 플러스 ax 대신에 여기 쓰는 게 a하고 1이겠지. 자, 그럼 a가 대입된 건 2번 써지기 때문에 a가 대입된 게 2번이라고 생각하면은 2분의 a의 4제곱 마이너스 3분의 2a의 4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a의 제곱 플러스 2a의 제곱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1을 대입한 거를 쓰고 얘랑 플러스 1 대입한 거랑 빼는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이거 짝수항은 사실상 의미가 없죠. 이거 두 개가 얘도 똑같이 1 넣었을 때 같은 값이 나와서 빼기가 될 거기 때문에 필요가 없을 거고 마이너스 얘는 2배가 되겠죠. 들어가고 빼기가 되니까 플러스 1 돼가지고 뭐 이제 3분의 a 하고 나올 건데 여기 마이너스 1이 들어가면서 걔 남았나? 잠시만 4분의 1 맞고 자 보자. 여기 들어가면은 플러스 3분의 a가 되고 이것도 역시 플러스 3분의 a가 될 거니까 플러스 3분의 2a가 하나 툭 튀어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도 마이너스 a가 나오고 여기서 플러스 a가 빼기가 되니까 마이너스 2a다. 식 정리를 하자면 이렇게 해서 정리를 마무리 지어보자 라고 하니까 6분의 4, 6분의 3 마이너스 붙여서 나왔습니다. 마이너스 6분의 1에 a의 4제곱 그리고 플러스 자 a제곱 플러스 보자. 오? a가 사라진다고 되어 있는데? 잠시만요. a 1창이 없대. 계산 잘못했나봐. 이해 나오는 거 땡. 이 계산이 틀렸으면 딱히 틀릴 만한 계산이 없는데 그러네? 잠시만요. x 세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ax 제곱 똑같이 썼고 어차피 2차항은 마이너스 1하고 플러스를 넣었을 때 반대로 계산했구나. 저는 이런 계산 정말 힘들어하는 편이라서 잠시만요. a 댔든 기회 2배니까 여기까지 쓰고 다시 이거 마이너스 1 넣을 때를 선생님이 그냥 한번 계산하면서 보는 게 맞았는데 좀 안 해가지고 그래요. 4분의 1하고 마이너스 3분의 a하고 3번 들어갔을 때 플러스 될 거고 마이너스 2분의 1하고 그리고 마이너스 a가 빼기로 엮여 있고요. 그 다음에 또 1을 넣는 것도 빼기로 엮여 있어서 4분의 1 그리고 마이너스 3분의 a 그리고 마이너스 2분의 1 플러스 a로 엮이다 보니까 아이고야 이렇게 없어지는구나. 자 여기에서 마이너스 4분의 1 마이너스 4분의 1이니까 마이너스 2분의 1이 될 거고요. 마이너스 3분의 1 플러스 3분의 1에서 얘들이 사라지죠? 얘들이 사라지네. 그럼 얘들은 마이너스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2분의 1 플러스 1 돼가지고 2분의 1이 살아남았겠구나. 자 뒤에가 2분의 1이 살아남게 될 거라서 식 좀 여기다 다시 정리할게요. 마이너스 6분의 1에 아까 a의 4제곱 나왔고 그 다음에 플러스 a제곱 플러스 2분의 1이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넓이 s가 이 상태예요 라고 이제 된 거지. 자 이게 언제 최소를 가집니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럼 S' 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이너스 왜냐면 그래프의 개형을 알아야 되니까 그래프 개형을 알기 위해서 근데 이것도 y절편 그거 좀 이따 얘기하자. 자 그러면 이게 3분의 2a 세제곱 플러스 2a가 되고 얘가 0인 점을 찾게 될 거고요. 그러면 마이너스 3분의 2a로 묶으니까 a제곱 빼기 4 이렇게 되나 보자. 3분의 2로 묶었는데 3분의 2로 묶으면 플러스 2가 나와야 돼. 플러스 2가 나오려면은 이렇게 되겠죠? 그럼 플러스 2a 나오고 맞죠? 근데 0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는 a 값이 0하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란 말이야. 이 말의 의미가 지금 내가 가지는 그래프는 최고차항 계수가 음수예요. 위로 블록인데 극점을 이런 식으로 만들었다는 얘기가 될 거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루트 3이고 여기가 플러스 루트 3 여기는 0인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가 최소값이 터지는 건 여기죠. 따라서 a 이퀄 0에서 최소값 2분의 1을 가진다. 인데 자 여기까지 이제 일단 이 문제 풀고 봤는데 여기서 있잖아. 얘들아 요거만 잠깐 보세요. 자 문항 자체에서 출발할 때 이런 식으로 엮어놓고 여기에 대해 가지고 나한테 a 값을 적절하게 구해달라 했잖아.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아두시면 좋아요. 넓이가 최소가 되려면 산술기하 평균에서 우리가 늘 봐왔던 게 하나 있거든요. 얘랑 얘의 넓이가 같을 때가 보통 덧셈의 최소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둘의 넓이가 같으려면 이 점이 뭐가 돼야 됩니까? 점대칭 돼야 되죠. 즉 변곡점이 돼야 돼요. 여기가 그러면은 우리가 이 문제를 이렇게 푸는 거는 계산으로 푸는 거고 이렇게 갈 때 여기가 변곡점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버리시면은 여기 처음부터 0이죠. 그럼 그냥 처음부터 a는 0이다 이러고 바로 끝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a가 0인데요. 이렇게 하면은 요 식이 이렇게 되면서 이게 사라지면서 기함수 되죠. 기함수 돼가지고 인티그랄을 쳐가지고 마무리 짓는 거는 0에서 1까지를 한 다음에 2배에서 끝내면 됩니다. 왜? 그럼 여기서는 쌤 기함수인데 왜요? 넓이니까.
마이너스 1 플러스 1까지는 0 나올 거니까 그걸로 하지 마시고 0에서 1까지 하나 가지고 한 다음에 2배 하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네,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요. 네, 40분부터 할게요. 가야 조금 자나? 네, 가위 조금 돌아올 것 같아? 자, 오늘 이제 남은 내용 하나인데 이거 더 쉽다. 이제 직선 이제 추가구의 넓이를 했으니까 두 곡선 사이의 넓이를 한번 해볼 거거든요. 그럼 이제 이 곡선 사이의 넓이가 일단 첫 번째 케이스로 fx하고 gx가 이런 식으로 서로 안 만나는 케이스입니다. 만나지 않는 경우예요. 자, 만나지 않는 경우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고 했을 때 여기에서 a를 놔두고 여기에다가 b를 둔 다음에 요 내부에 있는 면적을 우리가 넓이 s라고 하자. 그럼 저 s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데? 라는 얘기잖아. 자, 근데 저 s는 별로 어렵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fx dx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볼게요. 빨간색으로 표시해 볼게. 이거죠. 그리고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gx dx도 한번 표현해 볼게요. 파란색으로 표시해 볼게요. 우리가 앞에 배워서 온 내용에 의하면은 x축 기준으로 할 때 인티그랄 그냥 점적분을 하면 되는 거였잖아. 그러면 지금 현재 내가 노란색을 구하고 싶은데 빨간색하고 파란색의 정보를 안단 말이야. 빨간색과 파란색의 정보를 안다고 하면 이 또를 뭐 하면 노란색인가? 봤더니만 빼기죠. 그럼 빼기인데 이것도 근데 범위가 똑같아. 범위가 똑같으니까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fx-gx dx 이렇게 우리는 정리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로 일단 우리는 이 넓이에 대해서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두 함수를 뺀 거에 대한 적분을 하면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이게 추가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일까?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 그럼 새로운 케이스는 아니죠. 이건 그냥 이게 첫 번째 케이스니까. 자, 추가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일까에 대한 고민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fx하고 gx가 이런 식으로 있다고 하고요. x축보다 아래에 있는 케이스 가지고도 생각해보자 라고 된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요번에는 우리가 이렇게 되겠지? 넓이 x를 구하기 위해서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자, 지금 가지고 있는 숫자 중에 fx가 조금 더 큰 수니까 fx dx를 한번 구해보면은 내가 여기에서 구하는 이 느낌을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S1번이라 했을 때 여기가 S1이라고 하면은 그럼 얘는 지금 현재 음수일 거란 말이야. 마이너스 S1 뭐 이런 느낌이겠죠. 여기 넓이를 S1이라 했을 때 얘는 마이너스 S1일 거야.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거고, 자,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gx dx는 역시 이번에 파란색으로 표현해보면, 즉 여기에서 요 넓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우리가 마이너스 S2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이거 두 개를 한번 빼기를 한번 해보자. 둘이 빼기를 해보니까 내가 밑에 써둔 거 기준으로 가면은 S2 마이너스 S1이 되죠? 그러면 내가 지금 구하고 싶었던 면적이 결국 여기인데, 이 노란색인데 여기가 S2 빼기 S1이라고 하면 된단 말이야. 근데 해보니까 되지. 즉 둘이 그냥 빼기가 나오죠. 이게 양수음수하고는 별 상관이 없었다는 얘기가 되는 거야. 내가 X축하고 별로 상관이 없어, 이 얘기가 된다고 보시면 돼. 자, 진짜 그런지 마지막 하나가 남았어. 뭐냐면은 X축이 중간에 낀 거. 그럼 이거 fx라고요. 여기 gx라고 하자. 역시 같이 a하고 b라고 해서 a에서 b까지를 잘라놨다 볼게.
자, 자른 상태에서 이번엔 똑같아요. 위에 거를 S1이라고 하고 밑에 있는 것을 S2라고, 넓이의 개념으로 봤을 때 S2라고 하자 라고 잡아놓고 나서 이 S에 대한 걸 구하기 위해서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fx dx에 대해서 표현을 탐구해보고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gx dx가 가지는 표현에 대한 탐구를 좀 해보자는 거죠. 자, 그러면 일단 얘는 S1이 맞아요. 그치? 왜냐면 양수니까. 근데 요 친구는 마이너스 S2죠. 자, 근데 문제에서 내가 구하고 싶어하는 면적은 이 둘 사이의 면적이니까 이번엔 이거거든요. 즉 S1 플러스 S2를 구하고 싶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식에서 S1 플러스 S2를 만들려니까 빼기면 되겠네? 가 되겠지? 즉 S1 플러스 S2가 되죠.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내릴 수 있는 결론이 뭡니까? 결론적으로 그냥 둘 빼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곡선 두 개에 대해서 둘러싸임이라 되잖아. 그럼 그냥 두 곡선을 그냥 빼시면 되는 거야. 빼서 인티그럴 하면 되는구나를 알 수 있겠죠. 자, 이로 인해 가지고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거 결국 따라서 만나지 않았을 때입니다. 만나지 않았을 때 S는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fx-gx dx구나. 그냥 그저 이거구나. 이렇게 되면 돼요. 만나지 않는 케이스를 한번 본 거야. 그럼 만나지 않을 때라는 걸 선생님이 계속 얘기한다는 거는 만났을 때 조금 다르다는 얘기겠다. 그치? 그거에 대한 정리 한번 해볼게요. 가연아! 정리해봐! 가연아! 정리해봐! 가연아! 정리해봐! 자. 이거 정리하면 이제 이번엔 둘이가 만나는 케이스를 볼 겁니다. 감이 또 죽었다. 아유, 그래도 또 학원 온다고 가연이가 간다고 하고 온 거지? 그러니까 또 오겠다는 의지는 또 높이 사야지 선생님이. 그러니까 오늘 거 꼭 영상 봐야 돼. 알겠지? 내용이 그렇게 어렵진 않아. 지금 보면 다시 해보면은. 그래가지고 영상을 더 보면 될 거야. 자, 그럼 이번에 볼 거는 둘러싸여 보자. 뭘 또 둘러싸이나 할 건데, 둘러싸인다는 게 이제 교점이 발생해가지고 생기는 일이에요. 뭐냐면요, 이런 거예요. 두 번째 케이스가 이제 만나는 경우를 우리가 보자는 건데요. 그러니까 첫 번째 fx가 이렇게 생겼는데 하필이면 gx가 이렇게 생겨버린 거지.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생기는 교점이 A가 있고 B가 있고 C가 있을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우리가 두 곡선으로 아까 같이 둘러싸인 넓이라고 하면은 요 넓이하고 요 넓이의 합이 될 거란 말이야. 자, 합은 오케이. 자, 그럼 합이 될 건데 방금 배운 논리대로 가면 요거를 끊어서 보면은 얘는 그냥 안 만나는 케이스잖아. 안 만나는데 둘이 둘러싸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앞에서는 인티그랄 A에서 B까지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함수 중에 fx가 크니까 fx-gx dx 하면은 방금 배운 개념에서 딱 맞는 소리가 되죠.
자, 근데 두 번째 요 녀석 말이야. 요 녀석 같은 경우는 인티그랄 b에서 c까지인데, 자, 지금 보시면은 gx가 위에 있으니까 x축까지 도달되는 범위, 면적이 훨씬 컸을 거거든요. 따라서 이 친구는 gx-fx dx다 요렇게 표기가 되셔야 돼. 그러면 이걸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지 않을까? 여기다 그거까지 해놨나? 잠깐. 해놨네. 이거를 우리가 그러면 하나로 뭉쳐서 쓰려면 어떻게 표현되냐? A에서 C까지 절대값 fx-gx dx라고 표현하면은 똑같은 말이 돼서 이거 자체가 넓이가 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우리는 이번에는 교점이 생기니까 교점마다 부호의 변화가 좀 있을 거야. A에서 C까지 그냥 바로 인티그랄 치면 안 되는 거고, 이번에는 여기서 역전이 일어나니까 F는 밑으로 가고 G는 위로 가는 역전이 일어났으니까, 즉 여기는 G가 F보다 크니까, 즉 여기는 F가 G보다 크니까 fx-gx고 gx-fx 순서, 부호 마이너스 바뀌는 것만 있구나, 이렇게 보면 되는 거지. 자, 그렇다면 요거를 가지고 또 뭔가 할 만한 게 생기겠죠. 바로 이건데, 자, 저기까지 들으니까 뭐 그렇구나 정도로 보시면 되고요. 이거랑 y뿔 x로 둘러싸인 넓이를 구해보자 라고 한다고 하면요, 이런 거죠. 아래로 볼록인 x제곱 마이너스 2가 있고요, 이 중간을 뚫고 지나간 y는 x가 있는데, 이때 요 면적을 구해보자 이 말이거든요. 자, 그러면 저 상태에서 우리가 대략적으로 그냥 바로 인수분해랑 해보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일 거고 2,2일 겁니다. 네, 그냥 인수분해 해버리신 거야. 자, 이렇게 나온 상황이거든. 그럼 저 내부의 면적을 구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결국 인티그랄 둘러싸인 거에 대해서 얘가 더 크네. x 마이너스 x제곱 빼기 dx인데 둘러싸인 게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2까지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면 되겠네 라고 할 수 있단 말이야. 근데 말이야, 이 식을 잠깐 보자고. 이거 두 개의 연립을 통한 연립한 식을 가지고 생각해 보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함수가 옆으로 누워서 여기가 마이너스 1이고 여기가 2인 이 상태하고 동일한 상황이죠. 즉 내가 이 식을 좀 써보자면은 위로 블록이네요. 잘못 그렸어요. 연립된 식이 이 상태라서 여기를 우리가 구하는 거랑 똑같은 상황이거든. 왜냐면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식이 마이너스 x제곱 플러스 x 플러스 2 라는 식이니까 그러면 우리가 아까 배운 넓이에 대해서 6분의 절대값 a 그리고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세제곱이라는 식이 있었으니까 27 그러면 2분의 9구나 이렇게도 바로 구할 수 있죠. 이게 2차 함수에서 좀 많이 나오기 때문에 이 공식을 알고 있으면 좀 쉽게 갈 수 있다는 게 이렇게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요거 인티그랄 해가지고 나오는 값도 동일하게 2분의 9 나옵니다. 이건 당연한 얘기고요. 해서 우리가 이렇게도 정리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번에는 이 문제는 우리 친구들 한번 해볼 겁니다.
계산 노가다가 있죠. 더 이상은 포기. 지금 가영이 얼굴이 급격히 안 좋아지고 있어. 아이고. 어떻게든 해내야 될 텐데 큰일이다. 가위바위보를 져가지고. 응? 오늘 그거 한 거야 발표? 잘했어? 또 잘했대. 그래. 그럼 망했으면 더 문제지. 잘했으니까 다행이지. 응. 아 오늘은 선생님이 이제 안 깨울 거야. 왜냐? 지금 이렇게 오늘 필름이 끊겼다 들었다 끊겼다 들어왔다 해가지고 개념이 지금 끊겼다 들어왔다 했을 거라 어차피 저거 봐야지 해결될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도 그 생리현상을 네가 지금 어떻게 이겨보려고 하는 건 아니까. 자, 그냥 일단은 선생님이 그냥 수업을 쭉 진행을 해주는 게 나을 것 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갖고 이제 보도록 할게요. 자, 이 문제는 교점을 구해야 잘라가지고 따로따로 갈 수밖에 없잖아. 자, 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교점을 구해야 돼서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그럼 x랑 x 빼기 2에다가 x 빼기 1이겠네. 요점의 좌표가 1이었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뺀 식은 이 친구예요. 그러면 인테그랄 0에서 1까지 3x 플러스 2x dx가 있는 거고요. 인테그랄 1에서 2까지 x의 세제곱 마이너스 3x 제곱 플러스 2x dx가 있는데 이거 두 개를 자 선생님이 이제 이번에는 풀이를 좀 다르게 할게요. 원래 이제 이 문제의 결론은 뭐냐면 어차피 하여튼은 양수함수가 나오는 거는 그냥 절대값 처리해서 날려버리면 된다는 얘기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거를 따로따로 그냥 구해볼게. 바로 4분의 1 x의 4제곱 빼기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 여기서 1까지니까 이거 4분의 1 나오겠다. 그죠? 그럼 이건 된 거고 자 여기에서도 동일하게 4분의 1의 x의 4제곱 마이너스 x 세제곱 플러스 x제곱에 대해서 자 넣으니까 여기다 넣으니까 4분의 15 되겠죠? 왜냐면 16 빼기 1이라서 자 8 빼기 1이니까 마이너스 7 그리고 4 빼기 1이니까 플러스 3 그럼 빼기 4가 되기 때문에 얼마냐? 마이너스 4분의 1 나오겠죠? 자 나왔는데
결국은 내가 넓이 값으로 쓴다고 하면은 얘는 4분의 1이 되는 거고 얘는 양수니까 그냥 4분의 1인 거야.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는 게 내가 원하는 답이지. 2분의 1 끝. 이래가지고 그냥 끝내시면 됩니다. 너무 이걸 부호나 이런 거에 고민을 많이 하실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자, 이래서 뒤에 가면 선생님은 맨날 이렇게 풀었거든?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냥 풀어버리면 되는데 뭐 하는 생각이 드니까 해서 저기 한번 해본 거고. 자, 이제 두 번째 문항은 요건 좀 같이 보고 또 개념적인 거 하나 더 하면 끝납니다 오늘. 자, 이번에는 무슨 얘기인가 했더니만 내가 3차함수가 이렇게 있어. 3차함수 위에 어떤 점 하나가 있는데 아까 대충 계산해 보니까 여기 있더라고. 자, 마이너스 2,0이 여기 있을 때 여기에서 접선을 탁 그었어. 그러면 여기서 한번 탁 만나겠지? 그때 여기 둘러싸인 넓이가 얼마일까요? 이렇게 물어본 겁니다. 아하. 그러면은 우리가 이 식을 구해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정말 귀찮죠? 네, 귀찮은데 어쩔 수 없이 구해야 됩니다. 자, 근데 구하는 과정에서 조금 선생님 해줄 얘기가 있으니까 같이 보면서 얘기할게요. 첫 번째로 일단 접선의 방정식을 구해야 돼서 내가 2,0이라는 한 점은 있는 상태고 기울기 구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f'-2를 구해야 돼. 마이너스 2,0을 갖고 있으니까 f'-2를 구해보니까 보자. 3x 제곱 12 빼기 8 4 맞나? 잠깐만 3의 쓰자. 3f'x가 3x 플러스 4x 빼기 1이 돼가지고 여기다 마이너스 2 딱 넣으면은 3 되겠네. 그러면 3이다 이렇게 나왔단 말이야. 자, 그럼 내가 따라서 가지고 있었던 접선의 방정식은 y는 3x 마이너스 2,0 지나가야 되니까 플러스 6이다 이렇게 정리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두 번째 연립인데, 자, 우리 친구들이 이거 연립할 때 하신 다음이야. 자, 플러스 2x의 제곱이 되고 빼기 4x 빼기 8은 여기다에 대해서 구할 때요, 이거 무조건 x 플러스 2의 제곱을 가지고 있는 상태지. 왜냐면은 여기에서 접했잖아요. 여기에서 접했기 때문에 내가 만드는 연립방정식은 저기서 중근 발생시킬 수밖에 없어요.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 친구들이 이거를 인수분해를 집중할 필요가 없다는 거야. 이거 뒤에 그냥 x 빼기 2죠? 왜냐면 x 세제곱하고 빼기 8 나와야 되니까. 해서 우리 친구들이 이거 연립할 때 이거를 인수분해를 하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를 사용해서 바로 그냥 끝내버리시면 됩니다. 자, 그럼 훨씬 더 빨리 간다는 얘기야. 자, 그럼 여기가 2였다. 아, 여기가 2,0이구나. 이걸 찾아낸 거고. 자, 그래서 3단계 드디어 넓이. 그래, 넓이 구할 건데 오늘 우리 친구들하고 선생님이 여기서부터 그 전 문제부터 한 얘기가 뭐냐면은, 자, 마이너스 2에서 플러스 2까지 내가 가지고 있는 요 식이잖아. 위에 있는 거 x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8 dx를 그냥 구하자는 거야. 그냥 구하자. 그냥 구해보면은 내가 음수가 나오면 그냥 양수로 바꿔서 쓰면 되는 거야. 라고 생각하면 되니까. 자, 그러면 요 식에서 하필이면 근데 플러스 2랑 마이너스 2니까 우함수랑 기함수 중에서 기함수들은 탈락을 시키고 출발할 수 있죠? 네, 정적분갑해서. 자, 그럼 얘들은 탈락이 됐을 거고 얘는 그럼 결국 2 곱하기 인티그랄 0에서 2까지 2x의 제곱 빼기 8 dx가 될 것이고요. 그러면 2 곱하고 3분의 2의 x의 세제곱 빼기 8x가 될 건데, 그러면 2 곱하기 보자 3분의 16 빼기 16 역시 음수 나오는구나. 48 말 32 그럼 3분의 마이너스 64 나오니까 따라서 그냥 S는 3분의 64다 이렇게 가시면 된다는 거예요. 너무 부호에다가 내가 집중을 하려고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를 만약에 쌤 그래도 좀 이렇게 가니까 거시기 한데요 라는 친구들은 S는 한 다음에 1참수가 위에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빼기 하나 붙여서 쭉 내려가면 똑같이 나와요. 근데 굳이 라는 생각이 있어서 선생님이 이렇게 풀고 따라서 면접은 이거야. 끝내지 뭐. 이렇게 갈 거야. 자, 근데 하나 더 있어요. 이 문제에서는
우리가 앞에서 배운 공식 중에서 요런 게 또 있었다잉.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요식 말이야. 요식이 있어가지고 여기서 이제 AS 어나더 솔루션. 자, 저거를 가지고 내가 축변환을 좀 해보니까 이 상태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거를 HX라고 명명할게요. 저기서 FX 써먹었으니까. 근데 이때 이 면적 S에 대해서 아까 공식이 뭐였냐면요. 12분의 절대값 A. 자, 이게 X 세제곱 플러스 2X의 제곱 마이너스 4X 빼기 8입니다. 자, 그러면 절대값 A가 1이니까 됐고, 여기에 들어갈 게 1 빼기 마이너스 2. 이거에 4제곱 들어간댔잖아. 따라서 12분의 4의 세제곱, 세제곱 60, 아이고 4의 4제곱으로 쓸게요. 네. 그럼 3분의 4의 세제곱이니까 3분의 64. 자, 이렇듯이 우리가 속기법에 대해 가지고 공식적으로 좀 정리되면은 더 빨리 가는 경우도 꽤 많이 생겨요. 라는 것도 이제 볼 수 있는 거지. 해서 요거는 이제 새로 이제 그 별애가 된다고 보시면 되고, 요게 이제 하나의 풀이 과정 자체에 대한 정석적 풀이 방법이다 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렇다고 하면 지금 보니까 여기가 조금 설계를 해보자고 하면, 설계라기보다 좀 정리를 하는 느낌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지금 우리가 오늘 배우는 지금 둘러싸인 넓이, 이게 두 곡선이라 쓰기도 그렇고요. 두 함수로 둘러싸인 넓이에 대해서 넓이 중 두 함수가 만나는 경우를 좀 생각을 해보자. 이 경우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볼 거예요. 자, 그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러냐면요. 결국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이차함수 기준으로 여기서 선생님이 이차함수를 기반으로 해서 생각을 좀 해보자면요. 이런 거잖아. 결국 이 넓이인데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하면은 결국 우리는 여기에서 내리는 결론이 2차 함수하고 두 근으로 둘러싸인 넓이죠. 그러니까 만난다는 것 자체가 결국은 저 교점들이 근으로 발생된단 말이야. 따라서 이거를 예를 들어 F라고 하고 이걸 G라고 했을 때 인티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F-G dx가 될 거란 말이지. 근데 이거는 우리가 지금 배워온 걸 기반으로 하면 6분의 절대값 A에다가 베타-알파의 세제곱으로 그냥 쉽게 처리하는 경우가 꽤 많이 생길 거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A는 F의 X의 이차항의 개수 이렇게만 잡아놓으면 될 거고요. 자, 이게 이차 함수가 그럼 fx하고 gx에 대해서 또 다른 케이스라고 하면은 fx가 하나 있는데 gx가 이렇게 지나간 거야. 그럼 둘 다 2차였다고 합시다. 그럼 둘 다 2차인 상태에서도 결론적으로 근은 두 개가 나오거든요. 알파하고 베타라고 하는 두 개의 근이 나올 수밖에 없는 상태고, 그러면 내가 fx-gx를 hx라고 가정을 하면은 인티그랄 알파에서 베타까지 hx dx가 또 되기 때문에 이번에도 동일하게 6분의 절대값 a의 베타-알파의 세제곱이 되버려요. 대신에 여기에서 a는 hx의 최고차항의 개수, 2차항의 개수. 왜 이렇게 썼냐? 깜짝이야. 자, 왜 이렇게 썼느냐? fx하고 gx 빼면은 얘들이 가지고 있던 개수가 좀 바뀔 거잖아. 2차 함수라서. 그러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문항이 나오는 경우가 좀 많을 거야. 그러면 내가 2차 함수가 나왔고 둘러싸인 넓이다? 그러면 이 공식 쓰기가 좀 편하겠네? 라는 생각도 같이 할 수 있다는 거지. 자, 그러면 거기에 좀 더 나가가지고 이거 혹시 필기 됐습니까?
지워도 돼요? 그럼? 자, 그러면 조금 더 나가가지고 우리가 지금 방금 본 거 이것도 생각해 보면은 만나는 거에 대한 얘기인데 결국 만나는 케이스들에서 저 케이스를 했으니까 그 다음 케이스로 삼참수하고 접선으로 둘러싸인 넓이 같은 경우도요. 이렇게 fx가 있고 방금 해보니까 그랬던 거지. 여기가 알파고 여기가 베타라고 했을 때 fx고 gx라고 합시다. 인티그랄 베타 알파에서 베타까지 fx-gx에다가 뭐 절대값을 취할 필요는 없네. 마이너스랑 곱하거나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넓이를 구할 건데, 그지? 넓이를 구해 나갈 건데 이거 같은 경우도 결국 방금 봤던 12분의 절대값 a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내제곱을 좀 사용하는 케이스가 좀 될 거라고. 자, 그럼 문제를 풀 때 아무래도 적분 같은 경우는 시간이 오래 걸리는 게 문제야. 계산할 때 시간 자체가 길어지니까. 그러면 거기에 대해 가지고 넓이에서 최소한 넓이에서는 저 공식하고 요 공식이 사용되는 상황을 알고 있으면 좀 빨리 가겠지. 좀 쉽게 갈 수 있는 유용성이 있다는 거야. 특히 고등학교 갔을 때는 고등학교에서는 A라는 문제 하나가 보통은 3가지 정도의 풀이가 나오게 짜여져 있는 경우가 좀 많아요. 근데 풀이가 많아진다는 얘기는 계산 과정 자체가 좀 복잡할 수 있다는 거고요. 그러면 그 케이스들을 내가 일일이 좀 멀리 가는 길을 계속 고르면은 시간적으로 손해가 너무 커. 시간적으로 너무 손해가 커지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은 저런 공식들에 대한 속회를 어느 정도 다 숙지를 한 상태가 되어 있는 게 당연히 유리합니다. 무조건 유리하다고 봐도 크게 문제 없다 라고 할 수 있는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한 내용까지만 정리를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이 돼요. 자, 해서 드디어 둘러싸인 넓이까지 해서 우리가 정적분과 넓이에 대한 단어는 이걸로 끝나요. 내용이 좀 적죠? 아무래도 저번에 비하면. 오늘 개념 수업은 이걸로 끝이고요. 우와, 10분이나 지금 끝나네. 이거 20분 일찍 끝나는 거 아닌가? 그지? 가인이 좀 자고 시험 쳐. 잘다뺀것 같아요. 굉장히 화가 나는 말을 하고 있죠, 우리 가인이가. 마지막. 야, 임마, 어떻게 된 게 내가 임마 수업할 때는 죽을 것 같아요, 선생님. 아니, 수업이 딱 끝나니까. 사실 일이 시험을 있어요. 다시 돌려줄 수도 있는데 지금 그래. 상태에서 더 자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래. 자, 그러면 여기에 대해 가지고 일단 우리가 이렇게 본 거고요. 지금 이제 다음 단어는 속도와 가속도에 대한 얘기를 할 건데 또 무시하기 쉽습니다. 선생님 예상하기로는 1시간 반이면 다음 타임 끝날 것 같아. 그럼 진도가 끝나요. 그래서 다음 타임부터는 이제 좀 책 검사 위주로 이제 해서 이제 안 돼 있는 거 혹시 있는지 체킹 좀 하고요. 네, 그러고 나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또 각각 이제 한 명씩 또 정해줄게요. 정해주고 나면은 잠깐만, 날짜가 금요일이 31일인가? 목요일이 31일인가? 30일. 우리는 확실히 일정대로 그냥 갑니다. 10월 30일날 진도 끝나고요. 그러고 나면은 서원이는 이제 그 내신 대비로 돌고 우리 2학년 친구들은 그때부터 2주 동안은 승급 대비인데, 자, 승급 대비가 충분히 빨리 끝난다 싶으면은 승급 테스트 먼저 볼 거예요. 그리고 그냥 차라리 그 내신 대비 좀 더 하는 게 나으니까.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해 가지고는 일단은 해보고. 근데 승급 날짜는 18일이 20일이에요. 승급 날짜 잠깐만. 가서 봐야 돼. 저번에 20일이었겠네. 나도 반이 여러 개라서 헷갈려. 좀 기다려봐. 어, 20일인가? 잠깐만.
수원 두시마. 아니야 수원 두시마 아니잖아. 이게 수특 2번이야. 오케이. 네, 20일요. 오케이. 근데 20일날 쳐도 되고요. 18일이나 13일날 쳐도 가능하게 일단은 해놓을 거예요. 학생별로 좀 다르게 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선생님하고 학생들하고 좀 이제 보면서 한번 조정해 보면 될 것 같고, 그렇게 해서 마무리 짓고, 우리는 개강되는 거는 18일날 개강하는 거 그대로인 것 같네요. 그래서 요거 시간표가 각자 학생별로 해서 그 구글 클래스에다 이제 좀 이따 공지를 올릴 거야. 아예 며칠 날 오고 며칠 안 온 거 아예 그냥 엑셀로 만들었거든. 그거 해줄 테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중간에 이제 수정해야 되는 거는 어차피 엑셀이라서 선생님한테 얘기 좀 바로 수정해 줄 테니까 그것만 한번 확인해 주세요. 자, 그리고 이제 숙제를 내야죠. 자, 프레임 노트부터 좀 볼게요. 11단원을 풀면은 연습 문제가 10개인가? 10개다. 11단원 10개 있고요. 그리고 유제까지만 하면 되겠다. 12단원 연습 문제는 아직 하지 마시고 유제까지 22문항이고 10문항이고 딱 30문항 해서 그렇게 잡으면 되겠고, 활용이 아마 이거 넓이 그 속도 가수도 같이 들어가 있지 않나? 그치? 유형 7번까지예요. 자, RPM은 써놓을게. 유형 7번까지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프리노트는 유제 몇 번이었더라? 까먹어. (12-22번까지) 가지고 아직 안 끝났어. 연습 문제 11-10번까지 10개 있거든. 연습 문제가 연습 문제 개수가 적어서 요렇게 같이 하고 유형 7번 요렇게만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닌가? 잠깐만, 오늘 화요일인가? 네. 아, 그러면은 자 골라 어느 거 뺄까? 1번, 2번, 3번 중에 뭐 뺄까? 1번. 아니 잠깐. 2번. 오케이. 2번 뺄게요. 네. 그럼 목요일. 유형 7번 하고 바로 6번이래. 똑같을 것 같은데. 네. 1번하고 3번 해오시고요. 저거는 목요일로 숙제로 낼게요. 오케이. 여기까지 합시다. 고생하셨어요.